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한 날 모두가 기뻐하는데 부인 멜라니아 여사만 유독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놔두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해진 걸까요? 여러분은 백악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강대국 지도자가 세계의 결정을 내리는 곳. 그런데 사실 백악관은 하얀 감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어쩌다 창살 없는 감옥이란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감옥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교과서에도 없는 백악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보통 TV에 나오는 백악관은 외형만 보자면 미국이란 거대한 덩치에 비해선 다소 귀여운 크기인 4층 건물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백악관 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백악관 입구를 지나 저 녹색 천막들 보이시죠? 저기엔 방송사 부스 등이 있습니다. 이어 저기 보이는 건물이 아이젠하워 행정청사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백악관 예산관리국, 인사국 등도 저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크게 웨스트윙, 본관, 이스트윙으로 나뉘는데 지금 보이는 곳이 서관, 즉 웨스트윙 입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속실, 대통령 주재 회의실 등이 있는 그야말로 핵심 공간입니다. 이어 보이는 곳은 TV에서 많이 보셨던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백악관의 입 대변인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브리핑룸입니다. 이곳은 1960년대에 수영장을 개조해서 지어졌는데요. 실제 들어가 보면 공간이 꽤 협소합니다.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49개에 불과하고요. 브리핑 내내 서 있는 기자들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어 보이는 곳은 대통령과 가족들의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본관입니다. 여기선 이제 국빈 접견 등 공식 행사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부인 집무실 등이 있는 이스트윙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젠하워 행정청사를 제외하곤 모두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여 있는데요. 각 사무실 간 왕래는 한 몇 분 안에 가능할 만큼 접근성은 좋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지금의 백악관 부지를 선정했는데요. 처음 지을 때만 해도 전통적 유럽풍 양식이었다가 수많은 개보수를 거쳐 지금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후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1800년 애덤스 대통령이 첫 입주자가 됐는데요. 얼마 안가 1812년 미영전쟁 당시 영국군이 백악관에 불을 질렀고 재건 후 1817년 멀로 대통령이 입주했지만 남북전쟁 당시 다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1880년 취임한 아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쯤엔 백악관이 거의 폐가 수준이었다는데요. 이후 몇 차례 대규모 공사를 단행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백악관이 생각보다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웅장한 공공 건물들과 비교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작은 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지상 4층, 지하 2층, 총 6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건물 내부 면적만 1540평이 넘습니다. 백악관 안에는 침실 16개를 포함해 방만 132개, 욕실 35개, 출입문은 무려 412개가 있고요. 건물 전체엔 147개의 창문이 달려있고 벽난로 28개, 계단 8개, 엘리베이터, 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외벽을 하얗게 유지하려면 관리도 꽤 힘들겠죠? 페인트만 2158리터가 필요하다는데 20리터 페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100통 넘는 페인트를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이 백악관에서 총 집사 역할을 했던 분을 얼마 전 만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백악관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왕실이라고. 세계 최고 권력자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를 이끄는 장소가 왕실이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왕으로 불러 논란이 됐죠. 반 트럼프 시위대들은 이를 비꼬며 노 킹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이 총 집사는 정작 많은 미국인이 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힘을 가진 과거 유럽의 왕을 대신하는 민주적 군주 같은 존재가 미 대통령이란 얘기죠. 최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 담당자는 백악관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의료 서비스부터 만찬, 필요하면 헬기까지 자유자재 이동이 가능한데요. 미 대통령 수행 비용만 연간 2천억 원을 쏟아붓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특특
특급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백악관을 답답해한 대통령들도 적진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을 커다란 흰색 감옥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는 것,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옆엔 항상 경호원이 붙습니다. 백악관에 빼곡히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경호원들은 웨스트윙 지하의 지휘본부와 교신하며 대통령 동선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요. 특히 9.11 테러 이후 보안이 강화되자 백악관이 아예 벙커처럼 변했다는 비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들은 기회만 되면 백악관 탈출을 시도합니다. 헬기로 단 30분 거리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는 게 대표적인데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엔 성당을 방문하면서 유명 가게들을 들른 것으로 유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깜짝 나들이를 좋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엄청난 경호 인력이 따라붙으니 잠깐의 일탈마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틈만 나면 백악관 밖으로 벗어납니다. 골프강으로 유명한 그는 주말이면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서 골프를 즐기고 있죠. 오죽하면 이 리조트는 두 번째 백악관, 남부의 백악관으로도 불립니다. 경호원들이 골프 카트를 타고 앞뒤로 그를 경호하는데요. 심지어 경호원들을 위한 임시 화장실까지 빌리면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경호에만 700억 원이 넘게 들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백악관 안엔 대통령과 가족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볼링장을 설치했고요. 그에 앞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가족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엔 차이나룸으로 불리는 곳도 있는데요. 1917년 만들어진 이 공간엔 백악관의 국빈용 도자기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개조의 가장 열정적인 인물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기 때도 리모델링에만 200만 달러를 들였는데요. 수천 달러짜리 최고급 러그와 벽지, 수많은 금색 장식품 등을 사들였고, 이 작업에 투입된 인력만 2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2기는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백악관을 온통 금빛으로 치장하면서 맥시멀리즘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러라고 해서 금장식 전문가가 아예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타고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러다 보니 아예 마러라고를 백악관으로 옮겨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리모델링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백악관 내 로지가든의 잔디를 포장하고 북쪽과 남쪽 잔디밭엔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는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화려한 연회장까지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연회 시설이 너무 좁다며 불평하던 그가 이젠 아름다운 연회장이 곧 완성될 거란 사실에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백악관 투어 재밌으셨나요?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과 정책들이 작은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논의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폭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공습 작전 설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죠. 신비로움과 극도의 보안성으로 유명한 이 백악관 상황실은 2023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쳤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만 무려 5천만 달러, 66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백악관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미국 이야기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